네, 현지 시각 9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니까요. 중국이 중앙아시아의 움직임에 좀 긴장을 하고 있다 네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과거에 제국 돌궐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돌궐 아마 네. 고등학교 다닐 때 역사 공부하면 나오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6세기부터 놓쳤네요. 8세기 사이에 네. 중앙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강성했던 제국입니다. 흉노족의 후예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네. 이 돌궐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긴다는가 하면 트루크를 갖다가 한자 말로 표현을 하고 이 한자를 우리식으로 읽은 게 돌궐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돌궐이 한참 강성했을 때는 수나라가 조공을 바칠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네. 한 200년 동안 중국이 이 돌궐에 굉장히 시달린 기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돌궐이 강성했을 때는 고구려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하고 또 손잡고 중국과 대응을 했던 그런 적도 있는 그런 제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돌궐 제국의 후예들이 뭐 다시 뭉치고 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돌궐족의 후예들 그러면은 뭔가 하면 이 트루크어를 사용하는 국가들입니다. 네. 민족적으로 언어적으로 동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터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이런 네. 나라들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네. 어떤 기구를 만들었는가 하면은 트루크어 사용 기구라는 사용국 기구라는 OTS 그러니까 오르가니제이션 트루크 스테이트 네. 라는 그런 기구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하면은 면적이 한 450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네. 450만 450만 제곱킬로미터면 언뜻 이해가 안 되시죠? 우리나라 남한이 한 10만 제곱킬로미터 됩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에 한 45배쯤 되는 그런 광대한 영토를 갖고 있는 나라들이고 인구는 한 1억 6천만 명 정도 되니까 꽤 많습니다. 여기에다가 GDP 규모로 따지면 한 1조 6천억, 1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니까 다 합쳐서 우리나라 GDP하고 비슷한 규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투르크족 국가들이 네. 기구를 만들어서 뭔가 일을 해보자 이렇게 뭉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기구의 또 주동자라는 얘기도 있던데 네,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OTS 얘기가 나온 거는 꽤 오래됐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2006년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투르크족 국가들끼리 이해를 도모하자 해가지고 기구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 OTS가 결정된 결정적인 중심 인물은 에르도안 대통령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왜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 OTS라는 기구를 만들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터키가 EU에 굉장히 가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EU가 내걸고 있는 조건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든지 사법의 독립이라든지 하는 이런 조건에 맞지를 않아 가지고 EU 가입이 계속 거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에르도안 대통령 입장에서는 EU 쪽에서 뺨 맞고 이제는 말하자면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이 중앙아시아의 세력들을 모아서 외교적으로 좀 힘을 써보자 하는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OTS 국가들을 놓고 보면은 민족적 언어적으로 동질한 국가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 OTS 국가들의 정상들, 대통령들이 다 좀 독재자입니다. 그래서 이 기구 구성이 좀 쉽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도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중국이 긴장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세계에서 지금 현재 가장 화약고 그러면 네. 대만 쪽하고 그렇죠. 신장 위구르 얘기하죠. 신장 위구르족이 투르크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OTS 기구가 결성이 된다면은 네. 결과적으로 신장 위구르의 독립 움직임을 갖다가 강화하지 않겠느냐. 신장 위구르에서 분리 독립을 하는 그 단체 이름을 동트루크 독립 운동 뭐 이렇게 얘기하죠. 네. 그러니까 그 투르크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르크족이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투르크족들이 모여서 어떤 기구를 만든다면은 결과적으로 신장 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갖다가 좀 고무시키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 OTS 결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그런 반응을 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OTS가 사실은 중국으로 봐서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목을 잡고 있는 그런 위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네. 이 위치가 실크로드의 한복판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현재 하고 있는 1대1로도 이곳이 중심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OTS 국가들을 합쳐서 이 국가들이 중국하고 친해지느냐 아니면 내지는 신장 위구르의 분리 독립을 갖다가 부추기느냐 이게 굉장히 큰 관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미국이 네. 이 OTS를 갖다가 좀 힘을 지지를 보태가지고 하거나, 네. 신장 쪽에 문제를 만들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터키하고 미국 사이가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외교에서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국도 그렇죠. 없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다가 어젯밤에 나온 기사를 볼 것 같으면 아랍에미레이트가 터키를 도와준다라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 그 뒤에 미국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까지 나오고 있는 것 보면은 사실 이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정세 변화가 세계 경제에도 굉장히 큰 어떤 이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들 보고 있는 겁니다. 네, 계속해서 또 관심 있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 말씀 나눠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소식은요. 미국 쪽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노동시장에서 인력난이 또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도 좀 전해주실까요? 네, 뭐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가 뭐 어떤 제목의 기사를 썼는가 하면은 노동자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라는 네.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팬데믹 이후에 돌아오지 않고 있는 노동자가 미국이 한 400만 명쯤 되고요. 네. 영국도 한 100만 명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분석,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그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를 두려워서 직장에 안 돌아왔다든지 아니면은 휴교가 늘어나니까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서 직장을 갔다가 현재 떠나서 안 돌아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보다는 가족이나 건강을 더 중요시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가 요인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은 이민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이민은 코로나 때뿐만이 아니고 2016년부터 이민 제한이 실시가 됐는데 여기에 따라서 부족한 일자리가 일손이 한 200만 명쯤 된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우리도 한번 지적했지만 조기퇴직.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조기퇴직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회사의 구조조정으로 밀려나서 조기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주가가 오르니까 처분하고 네. 미리 은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들 분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뭐 결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노동시장 부족하다 보니까 인력난 때문에 임금을 올려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쭉 들었습니다만 스타벅스라든지 맥도날드라든지 치폴레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다 지금 임금을 올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을 올려준 것뿐만이 아니고 이 근무 형태도 좀 바뀌었다 그럽니다. 미국 시간으로는 내일이 추수감사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사실은 추수감사절이 휴일이기 때문에 휴일부터 소매점들이 큰 영업을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근데 25일 추수감사절을 하루 쉬기로 했다 그럽니다. 대부분의 그 대형 유통점들이. 네. 왜 그런가 하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그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에 집중하기 위해서 근로자들을 하루 놀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네. 또 하나 아주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데 어떤 통계가 있는가 하면은 9월 달, 10월 달에 미국에 이직하고 취업자 숫자를 보면 네. 이직자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취업자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이 그대로 유지가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직이 이 회사를 그만두고 직장을 그만두고 떠나는 게 아니고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간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워낙 기업들이 인력난으로 일손이 부족하니까 임금을 올려주고 근무 조건을 좋게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근로자들 입장에서 더 좋은 데를 찾아서 기존 직장을 그만두고 이직하는 사람이 늘어나는데 이 사람들이 늘어나서 일터를 떠나면 취업자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취업자 숫자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결국은 그만큼 지금 바삐 직장을 옮겨 다니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인력난에 대한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좀 낙관적입니다. 팬데믹이 완전히 좀 종식이 된다든지 한다면은 일자리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 같은 경우에도 팬데믹이 통제가 되면 노동 공급도 정상화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문가들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어떤 이 노동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인력 부족은 앞으로 한 10년 동안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전망도 있고 그 전망을 갖다가 파이낸셜 타임스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중국 소식입니다. 여러분들 뭐 석탄 관련한 소식 저희가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중국이 호주의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는 사실이 확인이 됐다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재개했다라는 소식을 지난번에 전해드릴 때는 뭐였는가 하면은 누군가가 부두에 가서 보고 호주에서 온 석탄을 내리는 하역하는 장면을 보고 수입을 재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홍콩 명보가 최근에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중국의 세관이죠. 해관 총서의 자료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에 호주산 석탄의 중국 수입량이 279만 톤인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중국이 그동안 사실 이 호주산 석탄을 갖다 수입 안 하겠다 이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난달부터 수입이 재개가 된 거고 이거는 뭔가 하면은 중국이 그동안 그 호주에 대해서 내렸던 여러 가지 경제 제재 조치들이 거의 다 해소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중국으로서는 좀 자존심이 좀 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이 수입하는 호주산 석탄이 그리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주산 석탄이 중국 전체 석탄 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 원자재라는 게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조금 모자라면 가격이 폭등을 하고 조금만 남으면 가격이 폭락하는 네. 그런 성격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호주산 석탄 수입을 금지했을 때 그런 불안 요소가 더해졌던 거고 여기에다가 말하자면은 중국에 홍수가 많이 내려가지고 석탄 채굴이 제대로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겹쳐가지고 석탄이 모자랐던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중국으로는 봐서는 굉장히 자존심 구기는 그런 부분이죠. 한참 중국하고 호주가 갈등을 빚고 있을 때 그 글로벌 타임즈의 편집장이죠. 후시진이라는 사람은 SNS에다가 뭐라고 글을 올렸는가 하면 호주는 신발바닥에 붙어 있는 껌이다. 가끔 떼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지금 돌이켜서 뭐 보리라든지 석탄 뭐 이런 것까지 면화까지 다 수입 재개하는 걸 보면 정말 면목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중국 공장에 첨단 EUV 장비를 좀 들여오려고 하다가 무산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큰 타격이라면서요. 네, 골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네. SK 하이닉스가 장수성 우시에 있는 디램 공장에다가 EUV 장비를 들여다가 첨단 공정화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처음 로이터 보도였죠. 네. 미국이 그 EUV 장비 중국 반입을 제재한다, 막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캐서린 타이 USTR 대표가 우리나라에 와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걸 물어봤더니 뭐라 그랬는가 하면은 국가 안보상 중요한 이유 때문에 내려진 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뭐라고 보도를 했는가 하면은 지금까지 첨단 장비의 중국 반입을 제재했던 거는 SMIC 경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가 첨단 장비를 들여오는 거를 이때까지는 막았었는데 네. SK 하이닉스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외국 업체들의 첨단 장비 도입도 미국이 제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그러니까 판명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가장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중국에 들어와 있는 첨단 업체들이 미국의 저런 제재 때문에 결국 첨단 기술이나 장비를 못 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중국을 떠나는 거 아니냐 하는 이 그렇겠네요.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중국의 어떤 기술 굴기, 이 반도체 굴기에 큰 타격을 줄 것 같다라는 그런 분석 기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내외경제TV의 장유진입니다. 저희 내외경제TV의 다양한 영상과 콘텐츠 잘 보고 계신가요? 더 많은 영상과 콘텐츠를 원하신다면 지금 왼쪽의 버튼으로 저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저희 다시 보기 채널도 따로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